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새해 국정 운영 목표와 기대,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한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라는 점에서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통 부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자들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주택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와 서민 생활 문제, 안보 외교와 직결되는 대북한 문제, 한미 한일 문제, 지난 1년 내에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윤석열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등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 가지도 시원한 답변을 해준 것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얘기로 문제의 핵심을 피하거나 남의 탓 아니면 초점을 흐려놓는 식의 방법으로 핵심을 피해 나갔다는 댓글과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 국민 앞에서 솔직한 반성과 자체 평가 보고를 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국내외 정세 변화를 감안해가지고 구상하고 있는 안보,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목표와 방향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대통령 답변 가운데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껴졌던 발언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청구했는데 대통령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갈등을 중재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직접 제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입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했던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것을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세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인구가 감소했는데에도 세대수가 61만 세대가 늘었다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기조는 손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헌을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당대표 때 만든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고리가 될 경우에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와 자살에 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박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린이 학대 문제와 관련된 입양아 정은희 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해법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한 안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입양 문제는 필요한 물건 사듯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감, 사랑, 봉사, 헌신의 문제라는 점에서 봐야 합니다. 싫어지면 도로 갖다 주고 바꾸고 한다는 발성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와 입양 문제를 혼동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양부모 자식 관계, 사제 관계, 의형제, 의자매 등 살다가 맺어진 관계지만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성공적이고 교육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말씀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주고 다시 물리는 관계가 아니라 시각, 청각, 언어 등 3중 장애자였던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던 또 말할 수도 없던 깜깜한 세상을 헤치고 살 수 있었던 기적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어느 기자의 지적에 대해 기자회견만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양방향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 이야기하면 모두 소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가 설법을 하면서 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더니 제자 가섭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웃었다는 염화미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